평화롭고 한적한 한 해안가 마을. 오늘도 어김없이 의문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길에서 혼자 웃다가 갑자기 일장연설을 하고요. 혼잣말인 거예요, 지금? 장소 불문. 길을 가다가도 멈춰서서 댄스 산매경에 빠진다는 여인. 무슨 춤이죠? 캉캉춤 같은 거 같아. 예. 야, 근데 도 야, 하루 이틀 쳐본 솜씨가 아닌데요? 옷차림도 행동도 보면 볼수록 독특합니다. 그러네요.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진 듯한 여인. 이미 그녀는 이 마을의 유명 인사입니다. 오래됐어. 대략은 물러도 한 몇십 년 됐어.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흡연 피해.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괜찮은 대학 나온 것 같아. 나오고 청와대 근무했었다는 것 같던데. 동네 사람이지만 사실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없을 거야. 다 소문으로 무슨 다른 다 있어. 추측만 무성할 뿐 의문에 가려진 여성의 정체. 그녀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누굴까요, 대체? 매일 오후면 자전거를 몰고 시장통에 나온다는 그녀. 자, 보시죠. 굽 높은 구두와 양말. 보자기. 이것이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렇죠. 있어. 그리고는 전봇대에 웬 전단지를 붙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굉장히 빼곡하게. 굳이?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에 웬 건축 도면, 게다가 지붕, 구멍, 또 살인 사건이라는 섬뜩한 문구까지. 그러게요. 이 수상한 여인이 어떤 일을 벌이는 걸까 의문이 더해가던 그때. 자, 이번에는 펜을 꺼내서 전봇대에 낙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낙서에서도 전단지에 쓰여있던 이 지붕이 등장하는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온 마을이 그녀가 남긴 낙서 천지입니다. 뭐죠? 낙서를 볼수록 보자기 여인이 어떤 사람일까 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담배 연기 자욱한 흡연실 안에서 촛불을 꺼내 들고는 공기를 정화시키는 이 여인의 알 수 없는 행동. 대체 뭘까요, 정말? 자기가 좀 생각나는 열거를 막 써요. 혹시 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게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벽이 헤이렇게 넘쳐요, 벽이 막. 무슨 그릇인지 막 쫙 서나무 띄고 갖다 붙여놓고 무섭게 저리 가라 그래요. 보자기 여인은 왜 이토록 사방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다니는 걸까요? 여기도 뭐 붙어 있는데요? 창문에는 온갖 메시지로 도배가 돼 있는데요. 눈에 띄는 건 종이가 집 바깥을 향해 보란 듯이 붙여졌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누군가 읽으라고. 그런 거죠. 예.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적어놨는데요. 그때 집안에서 여인이 홀연히 나타났습니다. 뭐예요? 0909. 이 숫자의 의미는 뭘까요? 영구는 가짜. 영구야! 영구 왔다! 영구 왔다! 분명 영구는 있는데 영구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인 영구는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 문학적인데요? 이렇게 의미심장한 암호들까지 고안해 낙서를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여기 이거는 왜 적으시는 거예요? 아니, 도울 거 없어요. 가세요. 네, 가시라고요. 나 피해를, 범죄 피해를 입고 있어요. 빨리 가시라고요. 뭐 도움을 필요하세요? 가시라고요. 어머. 적대적이네. 그러게요. 선생님이 뭐 도와달라고 적. 아니세요? 뭐요? 선생님 도와달라고 여기 적으신. 야.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정작 도움받길 거부하는데요. 대체 뭘까요, 정말? 의문만 커져가는 그녀의 행동들.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이제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혼자 떠들고 누구 욕하고 우리 이제 옛날에 무다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신들려고 그럴 때 보면 그런 식으로 누가 꼭 얘기하는 것처럼 하잖아. 엄마하고 저하고는 따로따로 돼 있어. 실속이 따로따로 해더라고.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군가를 대화하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니, 새가 아픈 것 같다고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들고 있는 거 들고 있지 말라고요. 새가 아픈 것 같으니까 보내시라고요. 지금 소리가 너무 세게 들려요. 세상에. 사이코패스가 뭐냐면 얘기하라는 말하는 거잖아. 기초생활 진짜야. 제가 먼저 어겼어. 저렇게 이제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 이제 이 사람만, 이분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환청이라고 하고 그런 환청을 듣기 때문에 사실 그 환청과 대화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대화를 하는 그 양상을 보면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이렇게 하는 양상을 봐서는 대화하는 환청의 대상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다 지금 있는 거죠. 이 주위에 있는 겁니다. 아주 여러 명이 있고요. 이런 환청의 대상이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남들 눈엔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지만 여인에게는 끊임없이 나타나 말을 건네는 누군가가 있답니다. 여인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또 다른 세계인 셈인데요. 자, 지금 그녀는 혼자가 아닌 겁니다. 마치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듯 낙서를 하면서 상상 속에 누군가를 가르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는데요. 세상에. 휴대폰 음악 틀어놨나? 그 속에서는 음악도 아마 환청처럼 들릴 거고요. 그렇네요. 뭐 이게 혼자서 이분이 이렇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앞에 이렇게 관객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청의 대상들도 이렇게 근처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고 있을 거예요. 너 참 잘 춘다. 지금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현실에선 이상하다고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르는 몸짓이지만 그녀만의 세계에서는 누구보다 우아하고 멋진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대체 언제부터 그녀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온 걸까?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똑똑했죠. 그때까지는 안 그런 걸로 아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죠. 계속 1등, 무조건 1등 했을 거야 아마.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않아. 공부 잘하는 우상이었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런데 아무튼 상이란 상은 다 받았어요 나가. 그럼 가희한테 막 공부도 뭐 배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애가 착하고 엄마 아버지 일도 잘 도와주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나 봐요. 당당히 대학에 합격해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었다는 여인. 하지만 몇 년 뒤 고향에 돌아온 그녀는 예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학 가가지고 거기서 다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결혼이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니냐고 군인하고 한번 뭐 만나다가 자가 처리했다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경자 씨의 집에 누군가 찾아오는 날이면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혀 버린답니다. 아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아니고요. 아니 내가 지금 불법 사실이 있냐고 말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불법 사실은 아니. 아이고. 가짜 공간일 수가 있는 걸 몰라 지금. 가세요 그럼 가세요. 말하기 싫어서 가세요. 아이고. 그녀는 우리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도대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신세계가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경자 씨만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옥상에서 떨어져. 말소리도 들리고. 어우, 진짜 무섭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평생 너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너 죽을 때까지. 아이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37년 동안 부모님 등자 먹은 게 자란 거니? 고통을 줘서 다리도 잘릴걸? 넌 살
국민 여러분, 북에서 납치 보였으니 국민 여러분, 북에서 납치 보였으니 머릿속에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끔찍한 소리를 듣는 경자 씨. 현실 속 사람들 말까지 듣다 보면 정신이 없으니 자꾸 화를 내고 피해버린다는데요. 그럴만하겠어요. 말이지. 아무래도 길에서 만나도 그렇고. 맞아요. 농사 지을 때 가면은 부럭부럭 내려 던져서 그 아저씨 맞아서 죽을 뻔했대. 아이고. 떨려? 아이고. 옆에서 조금 뭔 소리 하면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경례씨는 큰 욕을 하고 막 아주 그거 공격을 막 얼마나 심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노부가 계신데 노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그렇죠. 자기 혼자도 감당하기 힘든데. 낯선 사람을 경계부터 하는 경자 씨. 그녀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얼마 후면 아흔이 되는 노무뿐입니다. 90이에요? 어머니도 딸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지붕이 구멍이 뚫어져서 이 집이 못 살았으니 이사를 가자는 게 이게 말이 돼? 아, 지붕. 그래서 이사를 가자고. 이사를 가자. 엄마가 무슨 뭐 뿌려주고 뭐 누가 어쩌고 뭐 지들 뭐 독가스를 뿌려서 뭐 어쩌고. 그러면 지금 누군가가 본인을 좀 그렇지 습격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지. 누군가 지붕에 구멍을 뚫어 독가스로 자신을 해칠 거라며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동네에 온통 메시지를 남긴 건 혹시 자신을 구해달라는 신호였던 걸까요? 그래서 그러네. 계속 지붕이라고. 예. 경자 씨가 두려워하는 그 실체가 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 문고리는 왜 이래요? 그걸 걸어놔요 그렇게 싹 다 걸어놔요. 못을 받아서 싹 걸어놓는다니까. 왜 이렇게 걸어놔요? 사람 온다고 의심해서 그러지. 본인이 사람 불안하니까. 못 오게요? 그렇지. 그럼 사람 오는 걸 불안해하잖아. 이중으로 해서 내가 그냥 항상 이제 보따리 갖고 다녀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아, 시정장치도 몇 개를 만들었다.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편안해야 할 내 집에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어우, 경자 그 씨. 낙서. 세상에. 분명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할 거라고, 자신을 해치러 올 거라고 굳게 믿고 두려워한답니다. 낙서마다 그녀의 불안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듯한데요. 그래서 답답한 놈이 있어. 지붕에 이게 배수구가 다 나와 있잖아. 이 기둥에. 그걸 자꾸 가서 틀어막아. 아, 어떤 새끼가 와서 구멍을 뚫어 놓는다고 그거 틀어막고 빼내버리면 또 갖다가 그리고 이거 아우, 저거 다 막아놨네. 이것도 테이프로 다 발라. 다 테이프로 붙여놔. 싹 다. 구멍만 싹 붙여놔. 행여 독가스가 새에 들어올까 경자 씨가 환풍 부며 문 틈새까지 모두 막아버렸답니다. 이거 좀 봐요. 이 집구석에 사람이 살겠어 이거. 응? 사람이 문을 닫아놔서 이거 다 썼고 이 기간이 속상해서 말도 못해. 아, 곰팡이스럽구나. 우리는 그래도 이 지방에서 그래도 애들을 그래도 올바로 키웠어. 그런데 내가 이 야가 이래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내가 그걸 어디다 표현을 하겠어. 그저 내가 참아야지. 병든 놈한테 그래봐야. 부족한 살림에 애지중지 기른 딸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모두에게 칭찬받던 딸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막내딸로 태어나 남부럽지 않게 사랑받으며 커왔던 시절. 이 행복했던 과거가 가장 그립고 지금이 가장 괴로운 사람은 단연 경자 씨일 겁니다. 그럼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하고 엄마가 되는 소박한 꿈을 키웠던 경자 씨지만 지금은 정체 모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몸이 타는 느낌. 순간마다 놀라고 순간마다 겁나고 거울 속 나와의 대화. 집이 귀신이다. 어떻게 해야 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일부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피해망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라고 하고 공격적인 태도가 나올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대로 그냥 둔다면 훨씬 더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지. 전화해서 상담받거나 도움을 받는 거. 없어요?
전혀 없어. 진짜 체에서 이렇게 오지는 않나요? 어느 거 지나니까는 못 오지. 따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복지사나 뭐 이런 분은 따로 없었어요? 에이고 참. 사람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녀를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치료를 위해 제작진이 직접 설득에 나섰는데요. 저는 이렇게 방송국에서 왔어요. 같은 소리 가서 신고하지 마. 따라오지 마요. 사기 맞추니까 스토킹이니까. 식사는 안 하세요? 치료를 받는다면 호전될 수 있는 병인 만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날씨 되게 좋네요. 가주세요. 식사를 방해한대. 아이고. 하지만 20년 동안 닫힌 마음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정신병원에 끌려가자고 있다고 사람 누구예요? 진짜. 강제 입원했던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경계를 하는 거구나. 대면을 하고 나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주고 이럴 수 있는데 전화는 한 단계 걸러서 하는 부분이니 내가 싫으면 끊을 수 있잖아요. 정신과 전문의가 의사란 신분을 감추고 구직글을 본 채용 담당자인 양 전화를 걸어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얘기를 좀 할까요? 제가 그 구직 구한다는 요 전단을 보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채용하라고 넣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어떤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그 지분 관련해가지고 누군가와의 대화가 절실했던 걸까? 그녀가 먼저 지붕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네요. 96년인가는 강릉 공기 침투 사건 있고 뭐 97년에 IMF 있었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예전에 없던 사건이 막 IMF. 터졌어요. 그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9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아, 이게 아버님 돌아가신 왜냐면 거하고 지금 이게 바이올린이라는 문제가 있나요? 관련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퇴직증후군이라는 그 말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지금 사는 집에 이사를 온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각별했던 아버지의 죽음이 그만큼 충격이었을까. 그 나중에 알았는데 지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걸로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씩 전화 드릴게요. 네네. 우리 집안의 구조가 이렇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환경 오염 때문에 그렇고 나는 피해자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 이렇게라도 이제 표현해야지만 합리화될 수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망상이 없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면 그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이것마저도 조금 인정을 해주고 들어가는 게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 전문의가 경자 씨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전화 통화를 하면은 네 이런 걸 받으니까 금방 이제 아 전화는 잘 되는구나. 네네네. 대부분 고마워요. 네. 전화 통화로 자신의 얘기를 편하게 풀어놓았던 경자 씨. 맞아요. 처음으로 굳게 닫았던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의 문이 조금이나마 열렸다는 긍정적 신호일까요? 하루아침에 그녀가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죠. 경자 씨가 더 마음을 열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때까지 실화 탐사대에서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누군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실화탐사대에 보내왔습니다. 어우, 저게 다 뭐예요? 완전 쓰레기 더미. 살림살이와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주방. 싱크대 개수대에는 먹다 버린 음식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니, 여기 사람이 살아요? 지금 누가 앉아있는데요? 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 이 남자. 아니, 그래도 이제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 제일 빨리 끊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네 방법이 뭐야? 그 방법이 뭔데? 차라리 확 피고 확 안 피는 거야. 확 피고. 필 때 확 피고 차라리 이제 확 이 담배 펴.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제 안 피는 거야. 그게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하면은 기간이 길어져. 나는 그렇게 되더라고. 도저히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믿기 어려운 집안 상태. 누가, 왜 이런 집을 촬영해서 보낸 걸까요? 영상을 보낸 제보자가 실화 탐사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같이 있는 것 뿐이지. 이거 남들 같으면은 겁나서 어떻게 있겠어요. 죽음을 가고 같이 있는 거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상 속 이 남자가 아들이라고 합니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이 집에서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다는데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또 혼자 그냥 독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저게 정상인이 아니거든. 아버지가 아들을 밖으로 불러낸 사이 집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는 집은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난장판입니다. 아이고. 발 디딜 틈도 없이 거실 가득 물건들이 널려 있습니다. 야, 이건 뭐? 주방도 온갖 쓰레기로 어지럽혀져 있는데요. 아이고. 이게 뭐? 아니, 밥을 해먹고는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실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 방도 정신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 많은 짐들이 다 어디서 났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창문에는 메모지를 잔뜩 붙여놨는데요. 뭐지? 도통 뜻을 알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인기가요, 뭐 음악 프로그램 이름들이 이렇게. 어? 신동엽 씨 이름이 있어요? TV 모니터에는 라면 봉지와 김을 조각 내서 붙여놓은 아들. 그는 왜 이런 기괴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직접 그린 그림이면 솜씨가 있는데요? 그러게요. 아버지는 제작진에게 아들이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궁금하다며 관찰 카메라 설치를 부탁했습니다. 카메라 종류를 참 안 보이게 잘 위장을 시켜서 놔두고 그걸 자료로 이렇게 한다면 가능하죠. 나는 또 그렇게 또 요청하고 싶고 실효에 솔루션이 나와서 해법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종일 시간을 보내는 거실과 주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아들의 어떤 행동이 담길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아버지 부탁으로 네. 카메라를 설치한 거죠. 아이고 이제 이거 나오는 거네. 옷들도 거실에 널어놓고 생활하고 있는 아들. 식사도 거실 간이 의자에 걸터 앉아 해결합니다. 야, 지금 있는 거구나. 양을 냄비에다가 라면 끓여가지고 지금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 특별한 그러니까요. 이상 행동은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집에서 저렇게 점퍼 입고 모자 쓰고 저렇게 살지는 않는데 옷차림이 좀 독특하긴 하네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다음 날 거실에 쌓아놓은 짐들을 점검하듯 여기저기 둘러봅니다. 뭐 하는 거지? 그 행동이 계속 지금 뭔가 일관성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선 갑자기 혼잣말을 하는데요. 지금 형식이 그래요. 오버하지 말고요. 지금 하루 종일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앞에 누가 있는 것처럼 대화를 관심이 없다고. 나누는군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 관심이 없다고. 근데 그게 맞다고. 그 너희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하네. 탁 가면은 문 열고 나가면은 도배하다가도 딱 멈추니까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너 지금 뭐하니? 그러면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해. 그거 너희들이 오해했어. 그것도 계속 뭔가 대화를 하네요. 혼자 뭔가 해요. 대체 아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어릴 때 순하고 착했다는 윤호 씨. 동생은 피아노를, 윤호 씨는 미술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그림 실력이 좋아 기대가 컸다고 합니다. 유학을 보냈었는데 두 사람 다 못 보니까 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만 이놈이 아빠 나 군대 갈 테니까 동생 보내요. 그런데 제대 이후 이상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늘 불안에 떨고 별일 아닌 일에 분노가 폭발했다는데요. 검사 결과 아들은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14년 동안 약물 치료를 받고 정신병원에 3차례 입원도 했던 아들. 그런데 4년 전부터 치료를 거부하고 약도 먹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안 되는데. 시한폭탄입니다. 럭비볼이죠. 럭비볼 같은 시한폭탄이에요. 수염도 탑시로. 내가 봤을 때는 완전 노숙자 스타일이에요. 지금 머리도 지금 한 자르고 모자 눌러 쓰고 다니고. 아들에게 이상한 증세가 더해진 건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인데요. 어머니 생전 이렇게 깔끔했던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손도 못 대게 하니까 자기가 놔뒀던 어머니의 부재가 뭔가 영향을 준 거 아닌가요? 거실 텔레비 저것 좀 보세요. 저것도 그림 붙이는 거 보세요. 저거.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지만 청소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치고 싶은 생각이 꿀같이 치고는 싶지만은 그로 인해 가지고 괜히 이루고 싶지는 않잖아요. 네. 잘 생각하신 거예요, 저거. 그냥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폭언 내지는 뭐 그냥 분이 뭉치는 거 그냥 우리가 우라통 터지듯이 뭐 그런 행동하기. 나이 40에 사회생활도 못하고 종일 쓰레기 더미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들. 만나는 사람도 없고 외출하는 일도 드물다는데요. 그러던 아들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우. 잠시 담배를 피우고 걸음한 곳은 집 근처 도서관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검색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또 이 모습만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지금 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떨 때는 정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정상 같기도 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네, 순간순간 다르니까요. 짐작할 수 없으니까. 자기 누나를 죽였잖아요. 조현병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이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 누나는 지난 30년간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 5명을 살해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 10대가 그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살해한 건데요. 언젠가는 그 칼끝이 자기 가족들한테도 이게 향할 줄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 죽음을 가고 같이 있는 거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이해가 가요.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살고 있다는 아들을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촬영 중인 사실을 숨겨달라는 아버지의 부탁. 화분을 배달하면서 아들에게 접근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 외에 그 누구도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데요. 과연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인을 여기서 받으세요. 들어오지 마시고요. 여기서 받으세요, 사인을요. 아, 왜요? 왜냐면 집안이 좀 시끄럽다고요. 집안이? 시끄러운 여기서 받으세요. 집안이 시끄럽. 화분을 집 안으로 옮겨주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아들. 갈수록 언성이 높아집니다. 쉽지 않겠어요. 아니, 나중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싫다고요. 아니, 그 뭐냐, 이거 들었더니 아니.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집안에 갇혀 마음조차 굳게 닫아버린 아들. 그러니까 서면을 받고 가시라고요.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조현병 치료를 거부한 지 4년째. 아들은 집안에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저씨 들어오지 마시고요. 여기서 받으세요, 사인을요. 아, 왜요? 아니, 나중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싫다고요.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이거지.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대로 방치해두면 이런 부모로서의 이건 내 의무가 아니다. 이게. 책임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얘를 좀 뭔가 좀 치료를 해놓고 죽더라도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한 거야. 관찰 카메라에 담긴 행동으로 아들의 현재 상태를 진단해 보기로 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거실은 생활 공간이 돼야 되고 TV는 보기에 보는 건데 그런 기능들을 다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증상은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간 걸로 봐지고 그래서 시급하게 약물 치료가 다시 재개돼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의가 아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경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 앞에서 혹시 상황이 생기면은 그때 도와주시고 그 전에는 그냥 앞에서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부감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 조심해야 돼. 예, 좀 제발 별일 없이 상담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사라고 신분을 밝히니 쉽게 문을 열어줍니다. 오, 다행이네요. 치료받았던 기억은 있거든요. 정적으로 조사를 다니는 거고요. 거실에 짐들이 참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네네. 무공기분들 의사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딴청을 부리는데요.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바빴어요. 네. 그림을 그리세요? 여기 그림. 지금도 뭐 그림을 그리시고 계십니까? 네. 작품으로 지금 혹시 이렇게 해두신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지금? 거의 다요. 그런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이게 혹시? 네. 아이고 몰라봤어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집안 곳곳 어지럽혀 놓은 짐들이 자신의 작품 세계라고 하는 아들. 물건들에 대해 재차 묻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물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기 것처럼 얘기하시는 말씀도 약간 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아유 그러게요. 솔직히 좀 죄송해요. 그런 부분들은 죄송한데 네네. 저는 제 생각에는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물건에 대해서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약에 대해서는 요즘 이렇게 안 드시고 한 게 좀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오래 드셨어요. 촬영하는 문제도 좀 있으시네요. 네. 요 얘기는 조금 이렇게 촬영을 끊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그림을 얘기하시는 게 아닌 것 같으면 아마도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아니요, 그죠. 약을 한 2, 3년 안 드셨으면은 이게 뭐 환청이 들리거나 사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혹시 아드님이 그런 증세가 없어요? 아니,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아니, 그건 제가 내가 보면 내가 보면 그냥 혼자 말은 해.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이론을 만들다가 내가 하는 거라고 그냥. 혼잣말 하신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건 혼자. 네.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자주 혼잣말을 했던 윤호 씨. 의사에게는 다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거는 좀 위생적으로도 아버님 여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고 치운다고 얘기했어요. 치우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뭐 제가 완벽한 인간 아니기 때문에 저도 부족한 게 많고 부족한 것만큼이나 제 생활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해서 그러니까요. 정리는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제가 해야죠. 이게 제가 이거. 아무튼 병원으로도 한번 방문하세요. 병원에 한번 가자. 네네네. 내 마음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아버님 혼자만 지금 우리 지만 2명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나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절대 봐라. 수시로 이런 서 와가지고 관심 있게 이렇게 좀 지원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굳게 다쳤던 아들의 마음도 조금이나마 열렸을까요? 아이고.
할까요? 아니요, 저는 더 친해지면 가수인데요. 친해진다. 다음번에 할까요? 악수는 친해지면 거부하시는군요. 다음 기회 그러면 더 친해지면 좋겠습니다. 아니, 악수하지 마, 해주시잖아요. 아니 악수하면 안 만날 것처럼 아, 그래, 어머 의사를 다시 만날 생각은 또 있네요. 왜 제가 그림 때문에 만나겠지. 그림 말고는 딱 할 말이 없네요. 처음 봐갖고. 이분은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중간에 대화가 잘 될 때는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에서 좀 희망적인 부분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지금 하루 빨리 또 약물 치료도 시작을 하고 또 본인이 이런 병에 대한 인식, 병식을 갖게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들은 앞으로도 조현병을 바라보는 사람들 시선에 상처받고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에 지칠지도 모릅니다. 그 험난한 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아버지는 용기를 내서 카메라 앞에 앉은 겁니다. 내가 책을 언제 마감할지 모르는 와중에 있으니까 이건 내가 터뜨려야 된다. 내가 총 때문에 내가 터뜨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내가 노출시키고 진정한 치료법이 나왔으면 좋겠다.